양 기자의 영화 영수증. 영화 더 포스트를 막 보고 나왔습니다. 영화에 관한 세 가지 포인트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사단이 모두 모였다입니다. 이 영화는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은 생각나는 스태프들과 배우가 출동하는 작품입니다. 먼저 촬영 감독부터 살펴볼까요? 야누즈 카민스키 감독입니다. 쉰들러 리스트와 라이언 일병과학기로 촬영상을 받은 감독인데요. 쉰들러 리스트에서는 흑백 촬영으로 찬사를 받았고, 라이언 일병과학기로는 초반 전투 장면의 핸드헬드 기법을 통해서 큰 사랑을 받은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감독은 그 외에도 아미스타드, 링컨, 워호스 등 다양한 작품의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미술하면 릭 카터 감독이 스티브 스필버그와 함께 계속해서 작업을 해왔는데요. 링컨으로 미술상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 쥬라기 공원, AI, 우주전쟁, 뮌헨 등에서 후보에 아카데미 오른 바 있습니다. 미술상에. 다음은 편집상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1946년생인데요. 마이클 칸 감독은 1935년생입니다. 연배가 더 있어요. 레이더스, 쉰들러 리스트, 라이언 일병과학기로 아카데미 편집상을 받았고요. 뮌헨, 링컨, 스파이 브릿지로 후보에 오른 바 있습니다. 또 배우는 이제는 1956년생, 그러니까 몇 살인가요? 와, 진짜 이제 환갑이 넘었네요. 톰 행크스입니다. 라이언 일병과학기로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죠. 그리고 캐치 미 이프 유 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합을 맞췄죠. 터미널, 이제 혼자 공항에서 고립되는 역할을 맡았었죠. 하지만 스티븐 스필버그 하면 가장 생각나는 스태프는 뭐니 해도 존 윌리엄스 음악감독일 텐데요. 가장 나이가 많네요. 1932년생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모든 작품에 참여했던 존 윌리엄스 옹인데, 이 감독이 딱 한 작품을 못했어요. 지난 2015년에 스파이 브릿지, 이 작품을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건강 문제로 토마스 뉴먼 감독이 대신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마이 리틀 자이언트 작업을 했고요. 또 이번 작품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나 딱 듣자마자 이것은 존 윌리엄스의 음악이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장면들이 있어요. 긴장감을 유발시키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장면들이 특히 그랬는데, 스티븐 스필버그와 함께 작업한 작품들을 보면은 조스, 정말 출세작이죠. 마밤 그 음악과 함께 시작한 스티븐 스필버그와의 인연인데요. 그 외에 E.T.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꽤 됩니다. 아미스타드, 라이언 일병과학기, AI, 캐치 미 이프 유 캔, 뮌헨, 틴틴, 유니콘호의 비밀, 워호스, 링컨, 여러 작품에 이제 후보로 오른 바 있는데, 올해 존 윌리엄스 같은 경우는 아카데미 후보에 오르긴 올랐습니다. 다만 스타워즈 라스트 제다이로 후보에 올랐고요. 더 포스트는 후보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너지가 있는, 그래도 명장 아래에 있는 더 뛰어난 명장들이 같이 함께 하니까 작품이 좀 더 완성도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JTBC 뉴스룸이 생각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1971년 벌어졌던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 관련 최고 기밀 문서인 펜타곤 페이터를 보도하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들의 이야기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2016년 JTBC 태블릿 PC 보도를 통해서 부조리가 드러났죠. 이에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났어요.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자, 닉슨 대통령도 역시 이 보도를 통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 이후에 닉슨 대통령이 1974년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일어난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탄핵을 당합니다. 그 이야기는 수많은 영화들을 통해서 등장한 바 있고, 심지어 심슨 가족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패러디 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도 등장을 하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작품을 보면은 아무래도 2016년이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과 작품상을 받았던 스포트라이트가 떠올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작품도 역시 보스턴 글로브의 기자들이 펼치는 액션 저널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취재가 완성되는 그 모든 과정을 토대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것에 비하면 더 포스트 역시 현장 취재 나오긴 합니다만, 이 작품에서 중점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톰 행크스가 연기한 편집장과 메릴 스트립이 연기한 발행인, 이 두 관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언론의 보도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이들의 노력이 정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제 조판원이 있었던 시대니까 이렇게 조판원이 막 한자 치면서 그걸 다 인쇄하는 과정까지
프린트하는 과정 모두 다 보여주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신문사에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결국은 하나의 이제 과정을 완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게 인상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언론은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한다라는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 어땠나요? 바로 작년 얘기입니다. MBC와 KBS가 공영방송을 통해서 파업 끝에 결국은 이제 사장도 바뀌고, 공영방송은 오롯이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어떤 권력자의 것이 아니어야 한다.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잘 드러났고, 뭐 이거 관련된 영화들은 여러분 공범자들을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성 지도자가 중심이 된 이야기, 그리고 메리 스트립입니다. 놀랍게도 메리 스트립은 톰 행크스와 이번 작품이 처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케미가 잘 맞죠. 그래도 연륜이 있는 두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잘 맞는 것 같고, 또한 스티븐 스필버그하고도 본격적으로는 첫 작품이에요. 뭐 예전에 AI를 통해서 목소리 녹음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작품이고, 연기로서 펼친 것은 이번이 첫 번째 작품인데요. 메리 스트립이 뭐 이전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통해서 편집장 역할을 했었잖아요. 이제 뭔가 지위가 한 단계 상승한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이 작품에서 캐서린을 맡았고 1970년대 유리천장을 뛰어넘는 정말 훌륭한 인물을 소화했습니다. 사실은 캐서린도 초반부에는 내가 여기서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겁을 좀 많이 먹다가 결국은 결단력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고요. 메리 스트립 하면은 우리가 뭐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여성 운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는 배우이면서 아카데미 시상식만 하면은 박수를 계속 치잖아요. 그런 발언들이 나올 때마다 박수, 정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성 영화에도 출연을 했었죠. 뭐 이것도 또 연결되어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910년대 영국의 여성운동을 보여줬던 서프러제트에서 에멀린 팬커스트, 당시 여성운동가 역할을 한 바 있습니다. 조그만 역할이었지만 그래도 강렬했죠. 메리 스트립이 이번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어요, 아카데미. 하지만 수상 가능성은 아무래도 좀 낮아요. 하지만 21번째 후보에 올랐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박수받아 마땅하다 라면 될 것 같고, 작품상 또 후보에 올랐어요. 이 작품상은 또 모르겠어요. 지금 스포트라이트도 솔직히 말하면 작품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상은 별로 안 했어요. 다들 레버넌트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결국은 이제 결과물이 바뀌었는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포인트였고요. 제 평점은 8점, 5글자 평은 언론 프리덤입니다. 언론의 자유 정말 지켜져야 되고, 뭐 지금은 제가 언론인이 확실히 아닌 것 같지만 현재는 옆에서나마 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어디인지 아시죠?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